19번 전통적 PCR과 실시간 PCR의 원리와 특징 강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문단 보시면 PCR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PCR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란 멀리스가 개발한 것이고,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 DNA 부분을 다량으로 증폭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PCR을 하기 위한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되는 건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바로 설명이 나오네요. 주형 DNA란 실호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하고,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하고,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가닥 DNA를 말합니다. 이 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결합한다고 합니다. DNA 중합효소는 DNA를 복제하는 역할을 하고, 단일가닥 DNA에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켜서 이중가닥 DNA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1문단에서 중요한 내용만 뽑아온 것인데, PCR은 DNA를 증폭하는 기술이고, 주형 DNA에 있는 표적 DNA가 우리가 이제 증폭하려는 부위이고,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을 갖고 있고,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결합한다고 합니다. DNA 중합효소는 DNA를 복제하는 역할을 하고, 이때 뉴클레오타이드 4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2문단인데요. 2문단에서는 PCR 과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이후 두 번째,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프라이머가 시작과 끝에 결합한다고 했죠. DNA 중합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기는 게 세 번째 단계이고, 이 위에 1, 2, 3단계가 한 사이클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2배씩 증가하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을 종료합니다. 전통적인 PCR의 경우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서 이제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문단의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다시 보시자면, 먼저 이중가닥 DNA가 열에 의해서 단일가닥 DNA로 분리가 되고, 이 분리가 된 단일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붙게 됩니다. 표적 DNA 부분에 시작과 끝에 붙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DNA 중합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복제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거를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각 사이클마다 2배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문단에서는 실시간 PCR에 대해서 나옵니다.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지만, 이제 전통적인 PCR은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이 더해져 발색 반응이 일어나는 반면, 실시간 PCR은 사이클마다 발색이 일어나서 이제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서 표적 DNA의 증폭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형광 표식 탐지기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뒷부분에서 아마 설명할 것 같고요. 먼저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 이와 결합하여 의도하지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3문단 내용은 전통적 PCR의 경우 PCR 종료 후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이 더해져 발색이 일어나는데, 실시간 PCR의 경우 사이클마다 발색이 일어난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문단의 경우 이제 드디어 형광표식 탐측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형광표식 탐측은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먹지 않은 소각 물질이 붙어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이라고 합니다.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되는데,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이때 형광 표식 탐지기 프라이머처럼 이제 표적 DNA에 결합하게 되는데, 이후 DNA 중합효소에 의해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탐침은 표적 DNA와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물질과 소각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이제 그때서야 형광물질이 발색되면서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형광 표식 탐식은 이제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이중가닥 특이 DNA 염료와 형광 표식 탐식을 두 개를 비교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중가닥 특이 DNA 염료는 형광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형광 표식 탐식은 형광물질에 더해 소각물질이 있는 단일가닥 DNA 단편이고요. 이중가닥 특이 DNA 염료는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고 이 합체에 결합해서 의도하지 않는 발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이제 형광 표식 탐식은 좀 과정이 복잡한데요. 이중가닥 DNA가 단일가닥이 되면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고,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표적 DNA와 탐침이 분리가 되고, 이제 탐침이 분해가 되면서 형광물질과 소각물질이 분리되고 발색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에서는 발색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란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고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시료의 CT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배웠던 그 초정밀 저울에서 그 미지의 농도를 계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CR은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실시간 PCR을 이용하면은 감염 초기에 정확하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육문단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발색도는 이중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한다. 그리고 CT값이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입니다.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PCR 지문의 경우 정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률이 4문제 다 모두 낮은 편입니다. 아마 처음 보는 용어 그런 게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70번을 보시면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먼저 1번 이종의 프라이머가 각각의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이거는 당연히 오답이죠.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라이머라는 것 자체가 이제 표적 DNA의 일부의 염기서열과 동일한 건데, 이 표적 DNA가 주형 DNA에 속해 있으니까 이게 차근차근 보면은 주형 DNA의 프라이머의 염기설과 일치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겠죠. 2번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에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을 갖다. 이 문단을 보시면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PCR은 하면서 PCR 과정에서 도는 그 사이클이 동일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통적인 PCR은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의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역시 맞는 소리인데요. 전통적인 PCR의 경우 최종 산물에 이제 형광물질이 그때 더해져서
과정을 통해서 PCR의 표적 DNA 농도가 증폭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4번의 경우 실시간 PCR은 과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양을 증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 PCR 과정의 첫 번째 사이클에서 열을 가해서 이중가닥 DNA를 단일 가닥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역시 가열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PCR을 실시할 때 표적 DNA 증폭이 일어나려면 중합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역시 1문단에 나온 내용으로 DNA 중합효소, 프라이머, 그 밖에도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와 주형 DNA가 있겠죠. 71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기억은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이고 니은은 형광표식 탐침입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이거는 애초에 문장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 합체를 이루는 거는 프라이머랑 프라이머가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니은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 합체를 이룬다가 아니라 이 합체에 그러니까 프라이머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 합체에 기억이 결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역시 맞습니다. 제가 아까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가닥이 형성됐을 때 이제 결합하는 거고 형광 표식 탐식은 이중가닥 DNA 형성 과정에서 그 표적 DNA와 탐침이 분리가 되고 그때 이제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이 맞는 내용이고 니은은 기억과 달리 형광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애초에 이것도 문장이 잘못됐죠. 형광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합체를 이루는 거는 프라이머와 프라이머가 결합하는 경우가 이합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한 사이클을 시작 지점에서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니은은 아니죠. 니은이 이제 그 한 사이클의 마지막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DNA가 이중 가닥으로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면서 발색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한 사이클의 끝에서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기억은 새로 형성된 그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는 게 맞고요. 니은은 틀렸습니다. 니은은 이중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분리되면 그때 프라이머와 같이 결합하는데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분에 결합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72번인데요.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 검사에 PCR을 이용하려고 한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의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이건 6문단을 보시면 당연히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감염 초기에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문제를 PCR 이 지문을 읽다 보면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애초에 PCR이 그 적은 양으로 DNA를 증폭시켜서 하는 기술이니까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가 적더라도 이 DNA 증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2번 보시면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생 물질이 필요가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 아니죠. 전통적인 PCR의 경우에도 최종 산물 후에 그 형광물질이 붙어서 발색 과정을 한다 했으니까 발색 물질이 필요한 거죠. 3번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아니죠. 실시간으로 증폭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최종 산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로 인해서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실시간 PCR에 비해서 시간이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이거는 완전 그냥 당연한 소리죠. PCR을 하려면 애초에 프라이머라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프라이머는 이제 표적 DNA의 일부의 염기 서열과 동일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일부의 염기 서열을 알아야 되는 거겠죠. 5번 보시면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이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겠군. 일단 뒤에는 맞아요. 실시간 증폭을 확인할 수 있었죠. 실시간 PCR은. 근데 여기 중간이 틀렸는데, 감염 여부는 PCR이 끝난 후에 알 수 있다. 이게 아닌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 그려놨는데, 이제 목표에 도달하는 이제 발색도가 여기라고 해요. 근데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발색도가 만약에 이 정도면은 색이 점점 이제 진해질 거예요. 그 발색도가 DNA 양에 비례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요만큼 감염 여부를 넘어서면은 이때부터 이미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아직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그 PCR이 굳이 끝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3번이고요. A를 바탕으로 보기 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 2와 같이 예상한 결과를 추론하였다. 가에서부터 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보시면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시료 A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B 표준 시료가 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을 실시한다. A가 5문단의 내용인데, 5문단에서 중요한 거는 DNA의 양의 발색도가 비례한다. 그리고 CT 값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사이클 횟수를 말하죠. 여기 윗줄 보시면 A가 B보다 표적 DNA의 총위 농도가 높다면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은 A가 B보다 크미 빈칸에 들어갈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A가 B보다 초기의 표적 DNA 농도가 높다고 했으므로 A의 초기 표적 DNA 양을 2, B의 초기 표적 DNA 양을 1로 잡을 수 있고, 이게 각 사이클마다 2배씩 늘어나므로 2, 4, 8 이렇게 증가할 것이고, B는 1, 2, 4 이렇게 증가하므로 A가 B보다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실시간 PCR에서 CT값에서의 발색도는 A가 B와 같다가 빈칸에 들어갈 것인데요. 애초에 그 발색도에 이를 때는 그 동일한 양의 DNA만큼 둘 다 A와 B 둘 다 증폭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 색은 역시 같겠죠. A랑 B랑. 그래서 A와 B가 같다가 들어갈 것이고,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값은 A가 B보다 작다가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빈칸에는. 왜냐하면은 아까 A가 B보다 초기 농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일정 수준의 발색도가 이렇게 있을 텐데 A가 더 빨리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사이클 횟수는 더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CT 값은 A가 B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이상으로 PCR 강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